고 작가님이랑 밥 먹으면서도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 대표님이 계속 이거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겸손이에요. 근데 저는 데일 카네기에서 조금 다른 걸 보거든요. 집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집요함이랑 겸손은 좀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데일 카네기의 궁극적 성공의 비결의 어떤 뿌리가 아닐까. 맞아요. 근데 솔직히 네. 내가 어떤 걸 할 때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없으면 전 집요하지 못하다고 보는 게 자신에 대한 그야말로 내가 연결되네. 연결. 그러네. 내가 집요하겠다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지 못하면 집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인지를 하기 때문에 보면 메타인지가 너무 높아. 근데 자기 퓨처 셀프도 확고하기 때문에 메타인지 높아. 퓨처 셀프 높아. 그러면 이걸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집요함으로 가는 거죠. 미친 실행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고 대표님이랑 우리 출판팀이랑 낸 책이보다 데일 카네기 집요하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홍보도 이렇게 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콜이 없었던 야, 건데.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다. 저도 생각도 못한 건데 내가 진짜 집요하긴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원서를 꼭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로 원서 이 책이 너무 하드커버로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원서를 진짜 이 70년 된 책을 읽으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간관계론을 많이 읽었어도 99%가 이거를 읽어본 적이 없고 이거는 원서 초판을 읽어보지 않으면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로엘 토마스라는 사람이 추천사에서 써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진짜 데일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정수가 있어요. 그거 오늘 쭉 읽어드리고 이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드리고 끝낼 거거든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에도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루는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한낮에 네브래스카주 얼라이언스의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기로 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 되면은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저는 이래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가혹한 생존 경쟁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거는 다 어른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야. 그렇죠. 너무 세상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오마하로 가서 다른 일을 구해보기로 했다. 오마하로 가서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딴 데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기차표 살 돈이 없어. 그럼 우린 포기하잖아요. 야, 기차표 살 돈도 없는데 어딜 가 이러잖아. 근데 이때 데일 카네기는 어떻게 승부를 봤냐면은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 짐칸에 있는 말들에게 물과 먹이를 주는 대가로 화물열차를 얻어 탔다. 이거부터 저는 미쳤다고 봐요. 이 사람이 괜히 성공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책이 진짜 거의 100년을 살아남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 자체가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사우스 오마하에 도착해서 아머 앤드 컴퍼니에 취직을 해 베이컨과 비누, 돼지 기름을 팔러 다녔다. 그가 맡은 구역은 사우스 다코타주 서부의 황량한 베들랜즈와 목초지,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지 일대였다. 화물열차와 마차 그리고 말을 번갈아 타며 담당 구역을 돌아다녔고 얇은 커튼 하나로 잠자리가 분리된 싸구려 숙소에서 잠을 잤다. 판매술에 관한 책을 읽고 야생마를 타고 지역 사내들과 포커게임을 했으며 미납금을 수금하는 법을 배웠다. 빡센 건 다 했어. 그러니까. 진짜 빡센 건 다 했어. 한 번은 오지에 있는 가게 주인이 베이컨과 햄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못하자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그의 가게에서 신발 수십 켤레를 가져다가 철도원들에게 팔아서 그 돈을 회사에 보낸 일도 있었다. 나는 이거 박수 쳐주고 싶어.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나는 이거 보면서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기차 타는 순간부터 보통 80%의 사람은 안 돼. 미수금 되니까 이거 수금 못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는 보통 하루에 몇백 킬로미터씩 화물열차를 타곤 했다. 이게 진짜 저는 이거 원서 읽으면서 막 욕을 혼자 하면서 와 이러면서 미쳤는데 계속 하는 게 진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차 정거장에 서면 기차가 정거장에 잠깐 선 거예요. 화물을 내리는 사이에 이렇게 화물을 올리고 내려야 되니까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가 상인 서너 명을 만나 주문을 받아왔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약간 영웅처럼 미화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리면은 다시 역으로 달려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에 재빠르게 뛰어올랐다.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떠올랐어, 이거 보면서. 영화 장면 같아. 이게 여러분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데일 카네기 막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인간관계로 이거 다 처음 듣는 내용이죠. 이거는 저희 책에밖에 없어요. 카네기는 이렇게 해서 사우스 오마하 일대의 29개 판매 루트 중 실적이 52위에 불과했던 거의 꼴찌죠.
구역을 단 2년 만에 1위로 올려놓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25위에 불과했던. 25위에 거의 꼴찌에 불과했던 데를 2년 만에 1위로 올려놓았다. 아머 앤드 컴퍼니는 그에게 승진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어. 당연히 나 같아도 승진 제안하겠다. 그렇죠? 하지만 카네기는 승진을 마다하고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뉴욕으로 건너가 미국 연극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후 서커스단의 폴리라는 연극에서 하틀리 박사 역을 맡아 전국을 돌며 무대에 올랐다. 카네기가 에드윈 부스나 라이오넬 베리모어 같이 훌륭한 배우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도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시 영업사원으로 돌아가 패커드 자동차 회사에서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기기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내적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끔찍하게 불행했던 나날을 보내며 업무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다. 공부할 여유를 갖고 싶었고 대학 때부터 꿈꿔왔던 책을 쓸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나왔다. 낮에는 기사 소설을 쓰고 밤에는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자 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다 하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맞아요. 진짜 원론적으로 안 돼. 원론적으로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게 뭐 100%까지는 아니고 99.9999999 정해져 있어. 안 돼, 안 돼. 근데 도전을 한다는 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도전을 하면 뭐예요? 결론이 실패로 나는 거죠. 그럼 도전을 안 하면 뭐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는 거는 원하는 어떤 결과를 못 얻어냈고 목적지에 못 도달했다는 거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박살나면 박살날수록 퓨처셀프에서 왜 계속 경기장 안에 머물라 그러겠어요? 박살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번에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확 떠오른 게 뭐냐면은 뭐 다 그래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해는 조금 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독해 안 되는 분이 99%예요. 99%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왜 여러분 한국말 다 못하세요? 우리나라 말 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어려운 책을 줬어. 뭐 나이들매 관음을 줬어. 그거 두껍고 좀 문해력 필요하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죠? 우리나라 말 아는데 왜 못 읽으세요? 독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저는 지금도 이코노미스트는 워낙 오래 읽어서 잘 보이거든요. 뉴욕 타임즈도 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뉴요커를 읽으면 좀 안 돼. 왜냐면 제가 소설책을 많이 안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형용사라 묘사가 많아요. 나도 옛날 김연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그 구어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봤으면 야 이 정도 읽었으면 이게 됐겠지? 그것도 안 돼. 하물며 리딩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미신도리가 타파하면서 실제로 독해 능력을 올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의 세상.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정보화 시대라는 것보다는 저는 매트릭스 세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트릭스 세상은 영화처럼 우리가 그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접속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서 산다, 아마존에 접속을 한다. 그거는 외국인이랑 똑같은 매트릭스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듣기가 아니라 읽기만 되고 쓰기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매트릭스의 니오처럼 그 안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70이건 80이건 90이건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진짜 보면서 원서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카네기가 성공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그래서 뭐 성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카네기 자체가 갖고 있는 경험치가 넘사벽이야 진짜. 연극도 해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냐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안에 서사가 많거든요. 근데 서사가 많으면 그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강함이 있거나 강함이 있지만 대화를 해보면 재밌어. 그럼요. 재밌어. 왜냐면 어떤 주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키워드든 간에 관련된 자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게 스토리 중에 자기 스토리를 자기가 얘기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게 최고예요. 최고 강력.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 어디 가실 때 첫 앞에 발표하는 거다. 내 얘기 내 얘기해야 돼. 무조건 내 얘기해야 돼. 왜? 유니크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카네기는 여기만 읽어도 뭐 심지어 이거 하다가 뭐야? 연극하러 갔어. 미쳤어. 그다음에 다시 세일자로 돌아. 그것도 뭐야? 기계
기계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겠지만 결국 근데도- 뭐야? 그 사이에 또 배웠겠지 또. 음. 그런 경험치가 누적되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에도 혹은 누군가 얘기했을 때에도 이런 경험치가 엄청나게 크게 발휘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여러 번 읽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실제 하드카피를 80년 된 책을 읽어본 사람이 80년 전 책, 자기 기준으로 그렇죠?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진짜? 왜냐면 책이 썩어서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 책도 지금 여러분 뽀개지기 직전이라서 안에도 다 테이프로 붙인 거. 이것도 네, 이제 네. 뽀개지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뭐 원서 읽어도 최근에 뭐 사피엔스나 이런 거 도전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명한 책을 하지 과거 책을 볼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학 한학기 전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연동단 캠프 하면서 단어 더 같이 완독할 거예요. 완독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대충 훑어봐도 난이도가 딱 인문학이 딱 좋아. 진짜로요. 내 생애 첫 원서 깨부시기 첫 번째 책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딱 그런 적당히. 걸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진짜 공부하기에 최고의 타이밍인 게 챗GPT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본을 공부용으로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서도 읽어보시고 번역본도 읽어보시고 번역본도 읽어보시고 원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요.